이번 강의에서는 CS 관리 프로세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고 학습하고 이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구조에서 대기 단계는 구매 전 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 중 단계, 그 다음에 구매 후 단계 해서 대기,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접점, 우리가 접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구매 후에 고객의 행동, 그러니까 어떤 불만의 원인이 나왔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품질을 개선시켜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죠? 서비스의 흐름도를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 단계, 제공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기업에서는 인풋적인 요소를 무엇을 투입시켜서 기업의 원재료나 정보나 사람 등과 같은 어떤 투입 요소, 인풋을 투입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창출을 해야 돼요. 서비스나 제품이라는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우리가 변환시키는 작업이 프로세스라고 한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인풋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제품과 서비스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이렇게 나오겠죠.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문제고요. 기업의 활동 성과를 무엇으로 표시한 거, 패턴으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접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접점이 생겼을 때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행의 절차나 메커니즘 또는 활동의 흐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정의한 학자는 마이클 해머라는 교수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엄청 시험 문제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CS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한 학자는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이클 해머는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의 집합을 프로세스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누구다? 마이클 해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세스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아까 전에 인풋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투입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 아웃풋이 나오겠죠. 투입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 거쳐서 프로세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투입하는 요소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설비, 재료, 방법, 환경 이런 요소들을 투입해서 서비스 제공 단계를 거치면 뭐가 나온다? 제품이나 서비스로 산출물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될 때 잘못할 경우에 고객이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입력을 했을 때도 당연히 불만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처리, 그 다음에 잘못된 명령, 부정확한 실행, 그 다음에 직원들의 실수 이런 것들은 고객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 프로세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의 유형은 핵심 프로세스 또는 지원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기업에서 기업에도 이윤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 이윤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업에서는 외부 고객에게 전달되는 최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엇을 하는 거? 창출하는 거, 개발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 프로세스다. 그래서 개발하여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해요? 외부에 있는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 생산이 여기 해당될 수 있고요. 핵심 프로세스. 그 다음에 공급 및 무역의 최적화, 그 다음에 제품 공급 사슬 운영 최적화 등이 핵심 프로세스의 종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핵심 프로세스의 개념이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죠? 종류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핵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이윤 창출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만 핵심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자, 파란색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고객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치 전달하는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그죠? 다른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어요? 교육을 해줄 수 있겠죠. 교육. 어떤 교육? 뭐 친절 교육. 그 다음에 직무 교육 중에서도 뭐 제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분이 어디에?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원 프로세스는 얘가 나와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라는 거는 교육이죠. 그죠? 똑같이 뭐 교육 훈련 프로세스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과 관련된 건 다 어디다? 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다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보기 이렇게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기억하시고요. 지원 프로세스 하면 어쨌든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다. 직무교육 또는 친절교육,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어떤 활동들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에서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경쟁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변혁 프로세스다, 기반 프로세스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쟁 프로세스는 우리 모의고사 2차 5번 문제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어떤 거? 뛰어나게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세스의 초점이 고객 만족이 있으며 고객의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기대가 크면 더 그 기대를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종류로 보면 비용으로 경쟁하는 경우 조직의 경쟁 프로세스는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해당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변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산업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해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변혁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래서 신규 제품 개발, 학습, 조직 구축 이런 것들이 변혁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기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파악되지만 실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핵심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 이게 기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지원 프로세스랑 조금 비슷한 개념을 가지죠. 경쟁자보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디자인 같은 이런 요소들이 다른 경쟁사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더 우월한 디자인, 아니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가 경쟁에 초점이 되면서 품질은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 품질은 기본이고 그에 덧붙여서 디자인이 좋은 거, 디자인이 우리 회사가 타사보다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기반 프로세스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CS 프로세스의 이제 중요성과 설계 시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불만의 원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CS 프로세스가 중요한 이유를 제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CS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죠? 설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체험은 고객이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 다 눈에 보이니까. 그죠?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공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다 고객이 다르겠죠. 그죠? 어떤 고객은 굉장히 그 절차가 쉬운데 어떤 고객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처럼 이제 기술이 복잡하게 되면서, 그죠? 기술화가 되면서 우리 키오스 같은 경우도
자, 30대, 한 40대까지는 쉽겠죠, 그죠? 근데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뭐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키오스로 제품을 주문하고 하는 것들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상품은 그 자체이며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인 유통의 성격을 가진다. 지금 현재 제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라면 동시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특징, 동시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종업원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절한 전달 프로세스가 고객 태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향후 거래 여부도 결정을 한다. 다음에 거래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 현장에서는 접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제품 기술은 품질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접점에서 응대하는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불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불만의 거의 64%가 응대 과정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달하는 과정, 전달 프로세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서비스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전달 처리자의 능력은 지금 현재 저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품질 결정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다 나왔겠죠. 그대로 빨간색은 뭐 해당하는 것은 찾을 수도 있고요. 틀린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유형을 살펴볼게요.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은 이 문제가 나왔네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이때 프로세스의 투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를 찾으면 되죠. 산출물. 우리가 투입 인풋적인 요소에서 투입을 해서 산출은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서비스나 또는 제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물리적인 결과는 제품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인 결과가 서비스로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의 유형이 시험 문제 나왔죠. 지원 프로세스 사례를 모두 찾아 선택한 것은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인적 자원, 재무회계, 교육 프로세스. 이 빨간색이 다 선택이 되는 거네요. 재무, 그 다음 교육 훈련, 인적 자원. 그래서 가나 다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변형 프로세스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 중 미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해 조직에 영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해당하는 것, 변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 기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선다형으로 이게 나왔네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중 기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죠. 기반 프로세스는 경쟁자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다. 해서 여기 3번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중요성에 대한 거죠. 그죠? 중요성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가 아닌, 여기 뭐라고 그랬죠? 상품 자체라고 그랬죠. 제가 생산하는 게 서비스는 생산 그 자체가 서비스가 상품이 되는 거죠. 기업의 서비스 개발 시스템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아닌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린 거죠, 설명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자, 여기 문제에서는 2번, 3번, 4번, 5번이 다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럼 총 5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당연히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누구 관점으로? 고객 관점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분석을 할 때도 고객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은 고객 입장에서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어때야 돼요? 나중에 가업 성과로 이어져야 되겠죠. 결과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설계를 해야 되겠죠. 재설계.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장 잘 구축한 곳이 뭐 요즘 고속도로도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색깔선으로 해서 고객이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랬는데 목적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빠지는 곳에서 빠지라고 설계를 했더니 고객들의 불만이 더 많이 나왔다. 지나치더라 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특히 종합병원, 그죠? 큰 종합병원이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한 30대, 40대까지는 우리가 뭐 종합병원 가면 피검사도 해야 되고요. 뭐 CT도 찍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가업이 뭐 3, 4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이 가업을 다 할 때 우리가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상. 그랬을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피검사는 뭐 어디 가서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언어로 전달될 경우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자, 할머니 빨간색 선은 어디 피검사 가는 곳, 파란색은 CT 찍는 곳, 이렇게 색깔선으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선은 또 무엇을 하는 곳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할머니 빨간색 선 따라 쭉 가셔서 거기서 체열하시고 거기서 가라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서비스 실패가 좀 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CT 찍으로 파란색 선을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녹색 선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를 좀 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기 가로가 이렇게 보기가 들어가고요. 가로 들어갈 것은, 그래서 실제적인 가업 성과를 중시한다. 왜? 목적론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서비스 성과 시스템 또한 실제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하여 궁극적인 성과를 제고한다. 뭐 위의 문장과 맥락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두 줄로 나오겠죠. 보기에서. 그래서 세 번째는 전체론이며, 프로세스는 전체론적 입장에서 설계를 해야 되며 각각 독립된 활동은 어때요? 개별 활동은 독립되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체론도 가로해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무형성을, 우리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유형적이지 않잖아요. 무형적이죠. 그죠? 무형성을 고려해서 객관성, 정확성, 사실의 근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문장은 잘 안 틀어져요. 그대로 항상 나와요. 그 다음 프로세스는 구조화되고 정의된 절차에 따르되 지나치게 관료적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관료적이게 한다. 이렇게 바뀌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보기 안에 들어가는 거.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땡땡땡이며 실제적인 가업을 중시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궁극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것은 목적론이죠. 이렇게 푸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린슈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5번을 보시면 구조화되고 정의된 절차에 따르면서, 그죠? 최대한 관료적으로 설계하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구조화되고 정의된 절차에 따르되 지나치게 관료적이지 않도록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관료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1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5문제가 그대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S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할 때,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우리 서비스는 표준화할 것인가, 또는 개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개별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우린 돈을 조금 많이 받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그럼 개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가정을 하면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실, 강의실 안에 여러 학생이, 그죠? 여러 다수의 학생이 동일한 무엇을 받아요? 동일한 프로세스 서비스를 받겠죠. 그죠? 이럴 때는 표준화고요. 그 다음에 가외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오는 학생마다 1대1로 수업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외비를 많이 받죠. 그죠? 이럴 경우를 우리 개별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때는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이 표준화 또는 개별화 두 가지에 따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항공사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싱가포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소 높은 가격으로 개별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곳에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1992년 초 미국 경제 침체기에 흑자를 낸 유일한 항공사예요.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택시 요금으로 비행기를 타세요 라고 해요. 대신에 무엇을 다 생략을 하죠? 이때 저가의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저가 항공. 자, 여러분들이 저가 항공을 타면 기내식 안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음식 식사 제공 프로세스를 생략한다. 그죠?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 운행을 했다. 그 다음에 지정 좌석제를 폐지해요. 그냥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짐은 본인이 직접 넣으세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생략을 하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대신에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표준화, 개별화 사례 항공사로 또 초창기 2016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아마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S 프로세스 매트릭스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매트릭스 분류 기준은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진다. 고객과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은가 낮은가. 높다 낮다. 그죠?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는 기계에 대한 의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 머리에서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높다라고 하면 노동 집중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계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기계나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종업원의 근무시간이나 노력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면 집중도가 높은 거, 반대로 상대적으로 기계나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 노동 집중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노동 집중도에 대한 정의는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장치나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은 직접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정도 1대1로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 다음 개별화는 1대1로 해야 되는지 1대 다수로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높다 낮다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는 우리 상호작용 개별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에 따라서 그죠? 이거에 따라서 높다 낮다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서비스 팩토리, 그 다음에 서비스 샵, 그 다음에 대중 서비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X축 상호작용 개별화, Y축은 뭐예요? 노동 집중도. 다음 중 Y축에 해당하는 것은 노동 집중도 찾는 거 한 문제. 벌써 한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는 낮으면서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은 병원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예요? 서비스 샵. 그죠? 병원이 해당하는 거 서비스 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업종, 병원 이렇게 찾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만 벌써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Y축 찾는 게 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노동 집중도 상호작용 개별화가 다 높습니다. 그죠? 전문의가 한 번 나왔고요. 변호사가 한 번 나왔어요. 여기서 벌써 두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팩토리 항공이 시험 문제 나와요. 노동 집중도는 낮으면서 상호작용 개별화도 낮은 곳.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 항공이 해당된다. 그래서 벌써 5문제. 일단 대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중 서비스 자체가 답이 되었다기보다는 다음 중 서비스 샵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비스 샵, 병원은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병원은 서비스 샵에 해당하지만 금융업이나 또는 학교는 해당하지 않죠. 그죠? 이러면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문제죠. 그래서 총 지금 6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인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면 총 한 7, 8문제가 유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표준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프로세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유용한 방식은 표준화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대한 거죠. 그죠? 다음 중 1992년 미국 경제 침체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낸 항공사로 유명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차별화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해서 딱 하나 있겠죠. 고객 취향에 맞는 고품위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은 뭐죠? 개별화 서비스죠. 개별화이면서 이것은 싱가포르 항공사에서 한 거.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개별화에 대한 것도 나왔죠. 개별화는 그냥 고객 취향에 따라 각기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많은 권한임이 되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해서 이게 개별하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사 거. 그리고 항공사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도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한 항공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노동 집중도에 대한 정의, 개념이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치나 설비 등 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아까 노동 집중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자, 먼저 서비스 샵에 대한 게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낮은 노동 집중도, 그 다음에 높은 상호작용, 병원, 수리센터, 정비회사 이것만 보고 우리가 서비스 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 대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지금 왼쪽 하단에 있었죠. 그죠? 학교나 도매나 소매. 그러면 왼쪽에는 지금 보기 어려운 걸 찾아야 돼요. 대중 서비스는 지금 상호작용 개별화는 낮으면서 노동 집중도는 어때요? 높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노동 집중도가 이번에 어때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죠. 그죠? 여기서는 학교가 해당하잖아요. 학교의 교사는 노동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직군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에 들어갈 거. 라에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 뭐 사자가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면 돼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건축가. 이렇게 그죠? 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네. 그죠? 다에. 아까 전에 다에 뭐가 있었어요? 금융과 학교 도소매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답이 어때요? 잘 표시가 되어져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학교. 그 다음에 금융. 학교나 금융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중 서비스가 해당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쳐주시면 되고 금융 또는 학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